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최근 자신의 할아버지 뻘인 택시기사에게 승객 A씨가 폭언을 하고 동전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 택시기사가 쓰러지게 됐는데도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택시기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관련 영상은 많이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격분을 하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까지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폭행치사 또는 살인죄와 같은 걸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는 단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단순 폭행? 이라면서 경찰을 욕하시는 분들께서도 계신 상황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게 단순 폭행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폭행치사죄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만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전을 던진 것이 과연 이게 폭행인지 아닌지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를 향해 던져진 이 동전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었든 안 되었든 폭행죄는 맞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뭔가를 집어 던졌다고 해서 다 폭행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폭행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본다면 폭행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단순 폭행죄로 송치된 걸까요? 폭행치사죄는 안 되는 걸까요? 이 판례를 보시면 폭행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의 범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예견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씨가 동전을 던지기 전에 택시 안을 보니 심근경색약이 있는 걸로 봐서 저 사람 심근경색이군. 그래서 내가 이 동전을 던져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한다면 맞추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치명상이 되어서 사망할 수도 있겠군. 같은 생각을 했다거나 먼저 택시기사께서 나 심근경색이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 그만해달라 라는 말을 전하시지 않았다면 이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매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판례를 보시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밀려 넘어져서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이른 조건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진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맞다. 폭언 안 하고 동전 안 던졌으면 사망하셨겠어? 라면서 당연히 동전을 던진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사망과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동전을 던진 행위로 인해서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는 힘들었다고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폭행 혐의로 송치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폭행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해서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결국 사망하게 만들어 놓고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무슨 SNS로 대기업 면접을 보러 다닌다는 소식을 전한다든지 배틀그라운드 할 사람을 찾는다든지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유족들에게 찾아가서 빌면서 용서를 받지 않는 이상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판단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형 최대로 늘리면 아무리 폭행죄라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뭐 대충 벌금 얼마 내고 끝나는 일은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처벌의 정도보다는 훨씬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네요. 또 이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돈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착잡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유기치사죄라든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에 대한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는데 실제 이것으로 처벌받기 힘들 것이라는 법조인들의 의견이 많아서 만약 실제 이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그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행과 폭행치사 이것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제가 오늘 드린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간단한 정보들이지만 이런 법 정보를 모른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핵심을 놓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깔 때 까더라도 핵심을 짚어서 까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회자되는 사건과 법을 연결지어서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사건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법 정보와 함께 같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